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 물건만 보면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인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이 중요한 한 줄로요, 많게는 몇억 원의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빨간 글씨 물건 중에서 경쟁률이 꽤 높죠?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100% 안전한 걸까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남들이 안전하다고 달려들 때 이 행정을 모르고 낙찰받았다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항력 포기 물건을 골라내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 실패 사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임차인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이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고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새로운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은 간단한데요. 전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점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항력 포기 확약서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령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한 청구 권리를 새로운 낙찰자에게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말소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낙찰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인수할 걱정과 부담 없이 입찰해도 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는 걸까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죠? 자, 예를 들면 대항력 있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으면 아무도 그 집을 낙찰받으려 하지 않겠죠? 유찰이 계속되면 경매가 끝없이 지연될 거고 결국 허그는 보증금 전액은커녕 1원도 못 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허그는 대항력을 포기해서요. 물건의 인수 부담을 없애고 경매 진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낙찰 대금에서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허그가 포기하고 싶다고 다 포기가 될까요? 아니죠. 법원에 이 확약서가 인용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전세 보증금이 추정 낙찰가액보다 커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 집의 추정 낙찰가액이 2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매수인이 2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하니 아무도 입찰하지 않겠죠. 이처럼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과다할 때 허그가 나서서 낙찰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가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들 어디서 보는데요? 이런 대항력 포기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경매 목록 게시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사건 번호와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큰일 나겠죠. 법원은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허그의 인수 조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즉, 허그가 포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그래 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총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각길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되고 법원에서 인용되면 매각길이 변경되고 보통 감정가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2025년 8월 12일까지 유찰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2025년 9월 16일에 변경되어 경매 사건이 새로 나왔죠. 자, 다음 물건은 경매지 상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자,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어때요? 2024년 9월 25일에 경매가 개시되었죠.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인용되고 2025년 9월 23일에 다시 매각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건 송달 내역에서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을 확인합니다. 2025년 7월 30일에 제출했다고 나오고 2025년 5월 16일에도 제출한 내역이 보인다면 허그가 대항력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매각무권 명세서를 확인을 하는데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법원의 최종 결론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안전한 물건은 비고란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만을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각무권 명세서를 봐볼게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년 7월 30일자 제출한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함. 자, 다음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 내용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법원도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입찰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음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인용이 안 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감정가는 4억 5,500만 원인데 8차까지 유찰이 되었고 1억 5,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입찰자가 무려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인 매각기일 변경은 안 돼 있네요. 아, 벌써 불안한데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2025년 8월 19일에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했겠죠. 다음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요. 여기 비고란을 보면 잔존 보증금 반환 청구 포기 내용이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코멘트가 전혀 없죠. 자, 이 물건은 대항력 포기 물건이 아닙니다. 낙찰자는 확약서 제출이라는 문구만 보고 법원의 최종 인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거죠. 심지어 임차권 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마도 대출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까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다음 물건은요. 감정가는 2억 500만 원인데 무려 12차까지 유찰되어 약 2천만 원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매각기일 변경 이력은 없죠. 문건 송달 내역에서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도 확인되었고요. 자, 다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비고란에 이렇게 써있네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일 경우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자, 한국말은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뒷부분이 결정적이죠. 받아들이지 아니함. 자, 그리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혀있죠. 자, 이처럼 허그가 조건을 달아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경매 목록에 게시된 물건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항력 포기 물건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남들이 안 보는 빨간 글씨 물건부터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항력 포기 물건을 찾으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검증하시고 안전하게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투자를 할 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건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 안목을 키우고 싶다면 아래 재생 목록을 눌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